미국이 지금 협상의 늪에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은 비핵화부터 북한은 제재 완화부터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에는 안 하던 자기들 입으로는 안 하고 주로 한국을 통해서 하던 종전선언을 북한이 직접 들고 나왔습니다. 북한이 다방면의 교류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북한 자신의 입으로 직접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미국 측은 비핵화 후속 조치가 가시화되기 전에는 종전선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를 했어요. 자, 북한은 이 폼페이오가 오기 전에 미국이 대북 제재 행정명령 6건의 효력을 지난달 말에 앞으로 1년간을 더 연장시켰습니다.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미국이 이전의 미국처럼 이런 협상을 해가면서 자신들이 좀 이렇게 시간을 끌고 애를 먹이면 어떤 다른 이 자식 북한에 대한 새로운 선물을 제시할까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양보하지 않자 이제는 협상 자체를 깨버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더 나아가서 종전선언 문제를 직접적으로 자기들 입으로 지금 거론하기 시작한 겁니다. 북한이 그동안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더 나아가서 미군 철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언급을 자제를 해왔지요. 백악관은 폼페이오가 출발하기 직전인 7월 2일 폼페이오가 북한에서 그 지도자와 그의 팀을 만날 거라고 말을 했는데 미국의 기대가 깨어졌습니다. 미국이 최근 FFVD라는 새로운 용어로 압박을 하고 대북 제재 완화, 종전선언 약속도 하지 않자 북한이 기싸움에 나서면서 한마디로 이참에 잘됐다. 시간이 아쉽고 급한 것은 트럼프지 우리 북한이 아니다라면서 속도 조절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 측에 대해서 미국이 회담에서 끝까지 고집한 문제들은 과거 행정부들이 고집하다가 대화 과정을 다 말아먹은 암적인 존재 같은 것들이었다. 즉 더 나아가서 이 불신과 전쟁 위협을 높이는 요구들만이 미국이 주장해 왔던 것을 이번에도 또 했다는 겁니다. 자, 폼페이오는 결론적으로 수주 내에 추가 제재를 경고했고 북한은 트럼프를 신뢰한다면서 그래도 협상판을 완전히 깨지는 않았습니다. 자, 북한은 미국에 뭔가 해줄 생각이 있어서 미국 보따리 보고 유해 환송이나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을 준비를 했었는 것 같은데 미국이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신들의 기대에 못 미쳤던 겁니다. 경제 제재 해제나 종전선언이나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해주지 않고 더 나아가서 북한을 보고 비핵화의 일정 변화, 사찰 검증 일정이나 그 다음에 FFVD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북한의 입장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졌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문제들을 그냥 한번 깨진 협상으로 돌려버리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는 비가역적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말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나 관계 개선은 되는 것 같아가도 어느 순간에 안 되는 쪽으로 되돌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미국이 철회했다 하는 부분을 미국이 먼저 보여주라. 그래서 종전선언이나 대북 제재 완화 등이 출발점인데 미국이 이를 북한의 비핵화 행동이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로 먼저 해주지는 않겠다라고 나오면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11월 6일 중간선거가 아쉽기 때문에 빠른 비핵화의 행동을 돌입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한미 훈련을 중단한 것만으로도, 지금 전략자산 배치를 안 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이 비핵화에 미국을 믿고 갈 수 있는 중요한 이런 계기를 미국이 먼저 마련해 줬다.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로 이 북한이 비핵화 초기 조치들을, 즉 이 핵에 대한 비핵화 시간표를 미국에 제시하는 등을 해야 되는데 그걸 북한이 안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국민이나 언론에 보여주기 쇼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북한도 네가 쇼를 위해서 이 회담에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끌고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이걸 접어버림으로써 네 쇼가 끝났다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다. 이걸 지금 북한이 말을 하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이러면서도 미군유해 송환 문제나 또 이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등을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하기로 한 워킹 그룹을 끌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둘 다 문 닫자니까 그렇고, 그렇다고 서로 간에 결정적인 회담의 전제적 요구를 양보해 줄라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둘이 선택한 방법은 결국은 회담은 문은 닫지 말고 더 끌어가자. 다만 네가 원하는 것은 들어줄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미국과 북한 사이의 결론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김정은은 지난번에 남북 농구 대회 때도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폼페이오 회담 준비를 한다고 안 나타난 거 아니냐, 한국 언론들이 그렇게 소설을 썼지요. 그런데 폼페이오와의 회담에도 김정은이 얼굴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7일 오후에 2차 회담이 끝나고 점심이 끝난 직후 김정은이 면담할 거라고 예상됐는데 1박 2일간의 긴 회담이었고, 북한에서 열린 회담치고는요. 더 나아가서 비핵화의 일정표 사찰 검증 등 미국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결정권은 김정은이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이 폼페이오를 만나서 회담이 실무적으로 합의가 안 됐다 하더라도 트럼프에게 뭐 전달할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될 거라고 봤는데, 하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폼페이오가 김정은을 만날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안 만나 줬습니다. 자, 폼페이오는 트럼프의 친서를 들고 갔는데 그 친서를 김정은에게 직접 주지도 못하고 미국의 국무장관이고 김명철을 통해서 대신 전달해 주었습니다. 자, 자기는 못 만나고 와서 김정은과의 만남을 절대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지만, 즉 김정은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 회담이 실패했다라고 해석될까봐 두려워해서 이렇게 궁색한 답변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김정은은 폼페이오가 김영철한테 첫날, 둘째 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잘 들어보고 그 내용이 괜찮으면 내가 만나주고 안 괜찮으면 제끼겠다, 이런 입장을 정해놓고 있다가 2차 회담까지 폼페이오가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전달받고 그러면 안 만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들고 나왔는데 미국이 해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문제를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한국의 문재인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올해 안에 끝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다시 판을 깨고 어쩌고 할 것처럼 흘러가니까 종전선언은 올해 하고 이 평화협정은 북한의 비핵화가 시작되면 이제 그때 가시화되면 한다, 이렇게 말장난 비슷하게 슬쩍 돌렸는데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6월 12일 이 싱가포르 미북 회담 다음 날인 6월 13일 날 자신이 가서 합류해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하려고 반까지도 예약해 놓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다렸지만은 결국은 트럼프 김정은의 만남을 위한 만남으로 전락하면서 종전선언 문제가 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7월 27일 판문점 협정 65주년 기념 행사에서 그걸 하자고 또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정확하게 폼페이오에게 요구한 것은 종전선언을 그날 좀 하자라고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제재 완화나 그 다음에 경제 지원 문제도 한국은 지금 그걸 해 주려고 전방위로 북한의 도로, 철도, 가스관부터 북한의 농업, 심지어 산림까지도 거론하고 있고 농구 대표단을 보내고 지금 뭐 8.15 공동행사니 내년 3.1절 100주년 공동기념행사니 하면서 북한과의 교류 협력 지원을 지금 시작하려고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는 어제 이 어긋난 미북 회담을 보고 첫 술에 배부르랴 협상에 곡절이 있을 것이다. 미북 정상의 신뢰가 깊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미북 간 이견이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밖으로 터져 놓은 데 대해 우려를 이렇게 하면서 결국 종전선언을 계기로 이 남북 경제 협력 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북한 이 평화 쇼에 속도를 내려고 하는 부분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북한이 미국에게 얻어내려고 하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종전선언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종전선언을 6월 12일 미북 회담 다음 날 하자고 싱가포르에서 달라붙었고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그것을 명시를 해놨고 북한의 요구에 따라 미국이 판문점 선언 등과 관련되는 평화체제를 이렇게 앞으로 목표로 한다라는 말까지 미북 회담 선언문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걸 요구를 했고 한국이 6월 13일 날 안 되면 7월 27일 판문점 선언 65주년 행사장에서 하자. 판문점에서 하자. 이렇게 요구한 부분을 북한이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제재 완화나 대북 경제 지원에 대해 북한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은 똑같은 이런 주장과 말들을 해왔습니다. 결국 북한이 저렇게 버티면서 미국 애를 먹이는 부분에 대한 논거와 즉 저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이 처음에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는 것은 한국이 북한에 다 짜줬고 더 나아가서 북한이 저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뻔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명분도 한국 정권이 다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북한이 미국에다가 문재인이 북과 합의를 해서 올해 안에 끝낸다고 날짜까지 못을 박아놓은 종전선언 문제를 압박을 하고 나왔겠느냐. 이걸 생각하면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정말 국민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지나 않은가에 대해서 지금 한국 언론들도 비판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한국 국민들도 어떻게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서 쓰는 술수와 똑같은 말을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과 합의를 해주고 또 미북 회담하는 날 아무런 상징적인 선언 외에 의미 있는 발표가 없는데 그 자리에 가서 숟가락 들고 끼어서 종전선언을 발표하려고 했을까? 이게 제정신인 국민과 한국의 언론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면서요. 이것만으로도 탄핵을 해도 충분한 거라고 의견이 모아져야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국이 북한이 말도 꺼내기 전에 종전선언을 판문점 협정 내용에 넣어서 평화협정까지 올해 말까지 끝낸다라고 하는 부분을 넣어놨는데 그걸 국민들이 마치 평화가 온다면서 환영을 하고
그러니까 6월 13일 날 북한이 아무런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의 합의를 해주지도 않고 상징적인 합의만 했는데 그 장소에 가가 같이 서서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을까? 이제 북한이 종전선언을 들고 나온 것은요, 미국과 이 회담을 원만하게 가져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국은 친북이라서 정권이 종전선언을 합의해 줄 수 있지만은 미국 입장에 봤을 때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하고 더 나아가서 사찰 검증을 받겠다 하고 그러면서 북한에 있는 핵을 상징적으로라도 한 개 좀 미국으로 들고 오고 이런 부분이 되지 않는 한은 절대로 미국은 북한에 종전선언을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저 미국 대통령이란 작자가 나서 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종전선언도 우리가 머지않아 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 이야기를 하고 한미훈련이 도발적이면서 돈이 많이 들어서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저런 황당한 언행이 북한의 기대치를 높인 거지요. 문재인 시킨 대로 하니까 트럼프도 판문점 선언을 받았고 그러면 판문점 선언은 우리 이야기인데 우리 이야기를 트럼프가 다 받았으니 앞으로는 우리가 쇼만 조금 썩어있는 쓰지도 않을 사석들을 버리면서 생색을 내면 즉 풍계리 발전소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미군 유해 돌려준다고 쇼를 하고 동창리 엔진 실험장 이제 필요도 없는 거 문 닫는다고 하면 그것만 갖고도 미국을 갖고 놀다가 이 한국의 치명적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먼저 할 수도 있겠다. 북한의 기대가 그렇게 높아졌던 부분입니다. 폼페이오는 어제 이 김정은을 향해서 베트남의 기적은 당신의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나고 난 뒤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것은 매우 무식한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과 북한이 다르다는 건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죠. 베트남은 지금 3대 세습 독재, 즉 가문 패밀리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일종의 베트남 공산당 내부에서의 합의에 의해서 공산당의 지도부들이 이렇게 과두 체제를 이루어서 교대로 끌고 나가고 있다. 그래서 베트남은 이 국민에 대한 국가를 끌고 가는 통치자의 통제나 압박, 그 다음에 검열, 그리고 정치적인 탄압 등을 그렇게 심하게 하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자본이 다 몰려가서 베트남에서 저임금을 바탕으로 생산을 하는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지만 북한이 베트남식으로 개방을 했다가는 경제를 곧바로 북한의 체제는 개방의 후유증으로 견딜 수가 없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북한과 베트남은 정치를 통치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김정은이 베트남식으로 북한을 개방을 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한마디로 간다라는 것은 아주 황당한 이야기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트럼프는 폼페이오가 북한에 도착을 한 시점에도 몬태나주 그레이트 폴즈 유세에서 미북 회담은 6월 12일 북한의 모든 것을 비핵화할 것이고 이걸 멋진 종이에 서명을 했고 북한에게는 매우 현명한 합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폼페이오가 북한에 가 있는 데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 선의가 매우 중요하다. 미북은 매우 거친 레토릭을 즉 정치적 발언을 주고받았고 김정은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지만은 이제 레토릭은 멈추고 김정은이 매우 멋지다고 사람들은 말을 한다. 8개월 동안 핵실험도 미사일도 아무것도 없었다.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인질이 미국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바마는 전쟁을 일으킬 뻔했고 클린턴도 그랬다. 그러면서 클린턴이나 오바마라면 북한의 대가를 지불했겠지만 자기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이 당신은 북한 김정은을 믿느냐 하니 김정은이야말로 다른 미래를 믿고 보고 있다며 그를 자신은 이렇게 높이 평가한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요. 북한이 참다 못해서 미국의 종전선언 카드를 들고 나왔고 7월 27일이라고 한국과 똑같은 날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북한의 종전선언 주장 이 부분을 앞장서서 판문점 합의에 넣고 더 나아가서 싱가포르 회담에서 뭐가 있었는지 어떻게 회담이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에 쫓아가서 같이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다라는 문정권의 지금 사고방식. 더 나아가서 6월 13일이 안 되니까 7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하자 이렇게 말까지도 했습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이건 미친놈들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국가를 운영해 갈 도대체 양심적인 능력이나 국가를 끌고 갈 이념적인 가치관의 문제가 없는 놈들이라. 이런 자들이 국가를 끌고 가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 결국은 먼저 어떠한 행태의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김정은은 장난 좀 치다가 시간 질질 끌다가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고 미국은 마지못해서 그렇게 따라가 주면서 북한이 사고만 치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치를 낮춰서 끝날 거다라고 김정은은 기대했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 안에서 온 안팎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가 그렇게는 해줄 수 없으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이 폼피오를 보내서 비핵화 일정표와 사찰 검증에 관한 일정표를 명확하게 제출하라. 또 며칠 전에 판문점에서 7월 초에 성김이 와서 최선희를 만나서도 그런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CVID를 이름을 바꿔서 FFVD라 했지만은 북한은 아예 그냥 너네 말이 이름이 그냥 말장난이지 결국은 그것이 CVID 아니냐. 우리는 너네 주장들을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판을 깨어버렸고 비본질적인 선물을 약간 준비했다가 선물도 주지 않고 돌려보내버리면서 김정은은 면담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말을 하자면 북한은 지금 이제는 판문점 선언이나 종전협정을 미국과의 회담에서 정면으로 테이블 위에 올릴 거라고 보입니다. 왜? 한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항이나 반대가 거의 사라진 마당에 이제 북한이 내놓고 그걸 주장을 해서 미국이 원하는 요구에 한 10분의 1쯤 나중에 시간을 끌다가 해주는 조건으로 종전선언이나 판문점 평화협정 부분은 그대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을 이런 상태에서는 못한다.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려면 첫 번째,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과 또 각종 비핵화의 방법론 등을 다 닮은 일정표를 제출하고 두 번째, 북한이 미국에다가 자신들의 사찰 검증, 즉 핵시설과 ICBM 등에 대한 사찰 검증팀을 언제 어떻게 누가 들어와 달라라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북한이 자신들이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등의 모든 시설과 인력에 대한 정보를 미국에 보고서로 내는 겁니다. 핵이 몇 개 있고 우라늄이 얼마고 고농축 우라늄 양이 얼마나 있고 플루토늄이 얼마나 있고 그 다음에 미사일 공장이 몇 개가 있고 ICBM이 몇 개가 있고 핵탄두가 몇 개가 있고 그 안에 핵탄두 안에 핵물질이 몇 킬로고
이런 거를 다 북한이 공개를 미국 앞에 제출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그래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될 때까지 이 종전선언은 절대로 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문점 선언에서 연말까지라고 우리가 얻어낼 거는 안보를 위해서 얻어낼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얻어낼 거는 명시하지 않은 채 연말까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한다고 했는지 미북 회담에서 아무런 우리에게 유리한 합의는 나올 게 없었는데 그 회담에 가서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했는지 또 그게 안 되니 7월 27일까지 하겠다고 서두른 이유는 무엇인지 북한의 간첩이 아니라면 정말 그 이유를 한번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대답을 해봐요. 대답을 못하면 당신들은 의심받아도 싼 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이익을 파괴하고 북한의 저런 비핵화를 하지 않으려는 술수에 그대로 부합되는 종전선언 주장들을 했는지. 아니 제 개인적인 믿음으로는 당신들이 북한에다가 그렇게 합의해주고 써주고 기획해줬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 나라를 통치해서 된다고 보십니까? 이 좌우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거는 한마디로 북한의 오열이 아니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짓거리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대답해 보기를 바랍니다.